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지금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히게 만드신 분을 모셨습니다. 예, 김용률 우리 평통회장님, 이제 전이라고 붙여야 되나요? 예, 전입니다. 네, 전 평통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며칠 사이로 전이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격세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네. 이제 다른 직함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미주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장 네네. 맡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는 또 한인회 이사장도 네네. 하셨었고.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모시게 된 가장 화끈한 이야기, 따끈따끈한 이야기는 애틀란타 한인회장에 출마하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결심하시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네. 사실 제가 1987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네. 뭐 서든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아틀란타 내려왔는데 예. 그때 당시 약 한 2만 명 정도 인구가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대부분 우리 1세들이 하시는 것이 뭐 세탁소, 그로소리, 네. 뭐 청소, 뷰티 서플라이, 그렇죠. 식당,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벌써 제가 아틀란타 산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정확하게 골프협회 회장으로 그러셨죠. 2013년부터 한인사회에 나타났는데, 네네. 그때 이제 2014년 1월부터 제가, 아틀란타 한인회 이사장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딱 10년 돼서 이제 60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보게 된 것이 이사장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한인 회장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네. 제가 그때 이제 나이도 그때 좀 어렸고 또 이상하게 그 기회가 안 가고 계속적으로 한인회 이사장 끝나고 상공회에서 이사장하고 네. 그 다음에 평통 회장이 그렇게 3연속 하다 보니까 네네네. 실질적으로 기회가 없었어요. 10년이 네. 딱 지났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제가 10년 동안 사실은 1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10년 이렇게 제가 이사장 이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네. 미주 지역에서 뭐 LA, 뉴욕, 이렇게 아틀란타라고 그렇게 3대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동포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대기업, 대한민국에서 다 투자를 하는데, 네. 우리 홍 기자님도 한번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네.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가 주식 회사라고 하면은 네. 주식이 네.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우상향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한인의 주식이 바닥이다? 바닥이라고 지금 네. 쭉 점점 내려온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전 회장님들이 수고를 그 여건 속에서 많이 하셨습니다만, 뭐 그걸 비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사실 어제 평통 회장이 끝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이제 9월 1일인데 네네. 어제 제가 5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출마 선언을. 네. 10년 동안에 그 한인 회장이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 네. 또 평통 회장 하면서도 여러 단체장도 만나고 또 주류사회도 만나고 네. 또 각 다른 대도시에도 많이 다니면서 네네. 많은 걸 피부로 느끼고 네. 또 대화도 하는 과정에 아틀란타가 아직까지는 한인회가 네. 한인 위상에 비해서 그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쉬고 싶었는데 6년 동안 진짜 저도 된소리 맞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단체장님들이 16단체장님들이 네. 다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16군데요? 예, 그래서 제가 리스트가 갖고 있는데. 적었습니다. 예, 여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네네네. 왜 이걸 필요로 하냐면은, 이 한인회는 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돕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좋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위상의 인구에 비해서 한인의 기능이 많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네. 우리 지금 현 회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듣고 네. 또 단체장뿐만 아니라 주위에 뜻 있는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고사를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다 해서 그런 강국광 권유도 있고 저도 또 굉장히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출마하기로 어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자면은 아틀란타 한인사회는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네. 한인회가 지금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네네. 네. 한인회장 역할이. 예. 네. 사실은 이제 이용기 지금 한인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왜냐하면 그렇죠. 그 전에 김윤철 회장은 완전히 엉터리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에 비해서는 지금 그나마 정상화 해놓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애틀란타 한인사회의 위상에 비해서는 아직 약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권으로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한인회 이사장을 하셨을 때 네네. 그때 한인회장 하셨던 분이 지금 평통회장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좀 공교롭게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영록 회장인데요. 네네. 그때 이사장을 하실 때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 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한인회관 불났을 때였거든요. 네. 한인회관 불나서 기금 모금하고 새로운 한인회관 건물 사는 그 과정이었는데 오용록 회장님하고 저 김백규 건립위원장님하고 좀 이제 약간 갈등이 좀 있었죠. 네, 많이 있었었죠. 그 중간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셨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큰 그 프로젝트이 한인 건립 회관을 산 건데 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어떤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많이 좀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역할을 한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사장으로서 그때 이제 대부분이 나이 50이었었습니다만은 걱정을 했었죠. 네네. 그렇지만 그때 제 진실되게 성의껏 또 얘기한 게 없이 제가 했고 그때 이사분들도 적극 다 지원했고 그때가 아마 최초로 그 이사분들이 100% 다 이사비를 낸 그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오영록 회장님 그때 몰랐어요. 저는 일면식도 없었고 저는 이제 찾아와서 좀 부탁을 하길래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3번 정도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때 했습니다. 삼고초려하셨군요. 그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저는 뭐 회장님도 회장님입니다만 네네. 저는 동포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어떤 큰 흔들림이 없이 그때 해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에 와서. 하여간 그때 참 그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돋보였던 사실 그 전까지는 한인회 이사장은 존재감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김 회장님이 이사장 할 때는 그게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기 한인회장을 했으면 하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본인이 이제 고사를 하시고 평통회장이 되셨죠. 네네. 그때 배신감 느낀 분들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제 빛이 네네.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한번 이 빛을 또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제가 로컬에서 사실 봉사는 봉사, 그 한인 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번은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언젠가 그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시기적으로 쭉 흐르다 보니까 아마 때가 지금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김 회장님이 출마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말들이 좀 있단 말이죠. 뭐 이제 경선이 붙을 상황이 지금 되다 보니까 말들이 아무래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평통 20기는 좀 좌편향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21기로 바뀌면서 싹 물갈이가 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평통에서 다 쫓겨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 의원들이
한인회를 접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좌파들이 한인회를 접수하려고 한다. 예, 예.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영 기자님이 그거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평통 우리 자문위원은 네,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자문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할이 있어요. 네. 그 역할을, 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민주평통입니다. 네. 어떤 뭐 정치 집단이 아니고, 음흠. 그리고 뭐 좌파, 우파 그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민주평통에서는 어떤 의장이 네. 의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거기 내에서 어떤 한반도 평화 통일을 논하고 건을 드리는 어떤 그런 자리지. 네, 네. 그 어떤 뭐 이렇게 100명 정도 모여서 어떤 정치 집단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있는 쫓겨났다 그것은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 한 네. 30% 정도 네. 이 아틀란타 내에서 다 그 서류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7분들이 네. 다 검사를 거기 합니다. 뭐 네. 거기에 보수 인사도 있고 진보 인사도 있고 굳이 따지면 그렇지만 리더격인 우리 회장님들이 다 거기서 하거든요. 뭐 리더들이. 회장, 네, 동남부 회장, 그렇죠. 또 원로, 평통 회장 그렇게 한다. 이번엔 참고로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네. 일부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떨어지고 다시 뭐 재임을 하고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지 네. 어떤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한인회는요 네. 평통하고 완전히 기능이 틀립니다. 네. 네. 이 한인회란 것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입니다. 네. 한인은 차생단체예요. 그렇죠. 국가 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뭐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도 아니죠.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그런 단체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음. 그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건 뭡니까? 우리 한인 사회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 또 어려운 사람, 네. 또 우리 동포들이 필요한 그런 모든 부분을 네. 거기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한인 회장이지.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정치 집단 같이 이렇게 모여서 네. 으쌰으쌰 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네. 아틀란타 한인 사회가 지금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아마 옛날 뭐 산업화 시대 그런 분들이 아마 그 세뇌 교육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저는 동포당입니다. 동포당. 우리 동포를 네. 위해서 네네. 제가 봉사를 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갖고 있지. 네. 제가 뭘 위해서 내 돈 쓰고 제가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상당히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시고 우리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고 화합에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에 있으신 분이다. 네. 좀 사상적으로 의심이 가는 그런 발언을 하셨네요. 누가 네. 그런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들은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우편향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럼 그분들은 우리 동포가 아니입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한국 네. 가서 정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여기는 미국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기본 상식이 아닌가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얼마 전에 김백규 건립위원장, 운영위원장님이시죠? 네네. 운영위원들하고 다 같이 동반 사퇴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용기 한인 회장하고 김백규 위원장님하고 사이에 네. 불화설이 지금 이제 한인 사회에 쫙 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네. 김백규 건립위원장이 지금 김용률 회장님 뒤에 서포터다. 네? 아예 이용기 회장님이 이제 재선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저도 1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 den설이 맞으면서 앞장서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제가 누구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건 내가 싫어해요. 사실은 내 자신이 떳떳하게 나가서 네. 어떤 검증을 받고 동포들이 필요로 하면 나를 쓰는 거고 네. 동포들이 나를 필요로 없으면 안 쓰는 거고 네. 다른 사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등에 업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저 자존심이 네. 그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6개 단체장님들을 네네. 등에 업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한 명이 아니고 16명의 단체장들이 뒤에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출마를 안 하시려고 그러셨었어요. 네네. 이제 건강 문제도 있으시고 네네. 해서 이제 안 하시려고 하셨는데, 근데 마음을 바꾸시게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용기 회장이 재선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어서, 네. 물론 뭐 갑자기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오시면은 경선을 할 각오로 지금 출마를 발표를 하시는 것인데, 네네.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길로 내가 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상당히 봉사하는 기회가 놓칠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 마음속의 빛이 계속 갖고 가기는 네. 내 스스로가 좀 부담이 간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건강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어깨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네. 거동하고 또 얘기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선의로 한인사에 뭘 네. 노동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봉사할 수 있는 네. 지금 현재 그 건강이 그렇게 악화되지는 현재는 안 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네. 충분하게 열심히 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됐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인 우리 동포 사회가 네. 지금 많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네. 노인 인구, 청소년들, 마약 문제, 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운전면허증, 네. 뭐 시민권, 여러 가지 그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가 우리 동포 사회에 스킨십을 하고 싶지, 어떤 우리 한인 해관 네. 리몰딩하고 네. 그런 것이 우선순위는 저는 아니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저도 단답형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첫째는 건립위원회 얘기 나왔으니, 건립운영위원회 혹은 건립위원회,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요. 지금 위원들이 다 사퇴한 상황인데, 예, 회장이 되시면은 다시 다 복구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한인 회장 출마하는 것이 네. 재차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선순위 첫 번째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네. 봉사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봉사. 그 기능을 많이 외연 확장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전문 인력도 써서 네.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유급 직원을 더 늘려서 네. 더 보강을 해서 네. 우리 한인 15만 네. 인구를 좀 많이 한 분 한 분 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까지 네. 그렇게 한번 확장을 해서 같이 좀 봉사를 할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건립은 물론 한인회관이 지금 보수공사가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물론 인바를 하십니다만은 네. 우리 거기에 운영위원을 네. 다시 재정립을 해서 네. 이렇게 따로 어떤 그런 분리를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제가 도울 생각입니다. 네. 유급직 직원을 더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기억하기에 은종국 한인회장 때 네. 그때 유급 직원이 3명, 맥시멈 3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무총장하고 사무장 2명 해가지고 3명까지, 그때는 액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지금 사실은 전문가 수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인회가 사실 재정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하냐. 네. 우리 동포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가 유급 직원은
우리 국가나 네. 이런 기업의 어떤 그랜트를 받고 네. 거기에 도네이션을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강을 해서 네. 제가 못 받더라도 다음 회장부터는 돈 부담 없이 네네. 리더십 있는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도 1.5세도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가 마련하려고 지금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정부 그랜트를 받아서 한인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시. 네, 예. 현재로서는 네. 제가 당장 내일 뭐 1월 1일부터 내가 만약에 한인 회장이 시작을 해서 당장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 스펙을 쌓는 과정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직원이 그걸 아마 감당을 해서 뭐 빠르면 뭐 1년 뒤에는 네. 좀이라도 그런 어떤 혜택을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인회 수건 사업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기는 한데 이게 참 회장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팬데믹 때. 그래요? 예, 그렇죠. 팬데믹 때 그 구제 금융해가지고 기회가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를 어떤 분이 잘못하시는 바람에 그 기회를 크게 놓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도 그 부분에 뭐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클리어한 재정 문제를 이번에도 제가 공약 중에 공약입니다. 네네. 항상 우리 동포사에서 도네이션 하신 분들은 자기 돈이 깨끗하게 쓰지기를 원하고 효과적으로 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네. 자기 돈을 어디로 쓰느냐에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 것을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죠. 신뢰를 잃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발걸음이 끊어지고 네. 어떤 자기 주머니에 그런 어떤 도네이션도 사실은 스탑이 되는 그렇게 그렇죠. 상황이 되죠.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제가 확보를 위해서 네. 정말 클리어한 그런 재정을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 중요한 이슈가 지금 한인 사회가 상당히 양극화돼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네네. 한국 정치 영향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한국의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요번에 평통이 또 바뀌면서 양극화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살아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또 한국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우파 좌파 싸움이 계속 시끄럽게 한인 사회에 있을 것 같은데 한인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양쪽을 다 통합시키고 아우러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중립을 지켜야죠. 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틀란타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하고 둘이 악수하는 동상을 건립하겠다. 네.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아틀란타 한인회관에다가 그걸 놓자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회장이 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갑작스런 질문에 네. 지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네. 그 부분도 뭐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여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인회는 네. 봉사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색은 좀 저는 배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만약에 정치적으로 한다면 우리 네. 미국의 우리 차세대들을 우리 한인 친한파나 아니면 우리 한인 동포들이 어떤 1.5세나 2세들이 정치에 나간다면은 네. 그거는 무조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네. 도움을 주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저는 사실 시민권자입니다. 네네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조국이 대한민국인데 네네. 그거를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를 여기 미국의 한인 사회까지 와서 이거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상건립위원회에 추진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게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후세들한테 정체성은 가르쳐 줘야 하는 거니까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역사니까 더군다나 메가더 장군과 또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 관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다.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만약 내가 한인 회장이 되면은 네네. 우리 동포들한테 먼저 어떤 여론을 여쭤보고 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아니면 필요한 건지 네. 아니면 괜찮은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네. 어떤 동포들한테 어떤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오케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녀상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권적인 문제지 어떤 지금 일본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무슨 그걸 뭐 적대해서 네. 뭐 쉬운 말로 뭐 옛날 그 과거를 돌아가서 지금도 뭐 이렇게 배 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 역사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때 위안부가 사실은 그 강제 동원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역사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뜻에서 국가 대 국가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도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뜻은 저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동상 얘기도 비슷한 논조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럼 대통령이 네. 지금 몇 대까지 갑니까?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면은 20대. 20대니까 네. 20분이 다 그거 그러면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초대는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 변화가 예. 훌륭한 그런 대통령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네. 국가 대 국가는 괜찮습니다만은 네. 그 국내의 그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여론을 좀 네. 여쭤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상대회가 준비가 되고 있죠. 지금 이사장 맡고 계시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한상대회가 열리는 건 올해가 처음이어서 네네. 이게 과연 잘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한상대회가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네네. 세계 한인 비즈니스 컨벤션, 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네. 그렇게 이름이 올해 동포청이 새로 생긴 그런 어떤 시기여가지고 네. 거기에 맞게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동안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그 전에는 이제 한상대회였죠. 그렇죠. 한상대회를 치렀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해외에도 많이 우리 동포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성장이 됐고 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활성화됐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네. 그래서 네.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뭐 우리 조지아도 현재 네. 각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20년 만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한 120부스에 한 버젯이 한 200만 불 정도 네. 됐습니다. 네. 올해는 지금 현재 부스가 600억의 오. 부스가 예약이 돼 있고요. 예. 버젯도 지금 한 600만 불 정도 와. 버젯에서 거의 상당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네네. 같이 또 조율을 해서 네. 거기도 큰 인베스트먼을 하고 네. 또 각 단체장 쉽게 하면 도지사 네. 한국은 도지사죠. 네. 도지사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네.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번은 기대가 되고 특히 많은 실적을 내서 네. 뭐 퍼포먼스도 중요합니다만 네네. 많은 실적을 내도 실질적으로 바이어나 네. 또 셀러들이 네. 큰 그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실적을 내는 그런 어떤 엑스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동포들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네. 구경도 해도 좋고 그렇네요. 또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좋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부스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 차서. 600개 부스 중에 한인 기업들 부스만 600개인 건가요? 예, 지금 한국에는 450개. 아, 네. 예, 이쪽 해외 쪽에서는 150개. 아, 네. 해외에서 150개. 예. 사실 이제 굳이 미국에서 이번 컨벤션을 하게 되면은 사실 미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아닌가요? 그래서 150개 중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의미 있네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미국 주 상공회의소 네네. 거기 그 부분에 그 멤버들도 많이 오고요. 아. 뭐 주지사나 뭐 거기에 정치인도 많이 오고 네. 상당히 이번에 VIP를 많이 초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의미 있게 행사를 아주 멋지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불미스러운 소문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어떤 분이 뭐
지금 그 상표권 네, 문제 때문에 상표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국가 사업이고 네. 동포청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론 미주 상공회에서 총연합회 제가 이사장으로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공회 총연합회하고 같이 또 우리 중소기업 중앙에도 이번에 그렇죠. 주관으로 들어와 있고 네네.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국가적인 행사에 어떻게 한 개인이 그 뭐 상표 등록금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수를 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거는 아마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네. 해결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이 지금 현 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해도 무관합니다. 사실은 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긴 하는 건데, 네. 근데 저희가 상표 그 모양을 보니까 네. 아무리 봐도 흉내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네,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주장인 것 같아서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잡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에서 처음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 기업들의 이 전체 한상들의 이 대축제가 대축제가 열리는 데 이건 한 3천여 명 기업이 참여하고요. 3천여 기업인들이 네. 그리고 한 3만여 명들이 거기 방문합니다. 아, 네.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전국적인 혹은 국제적인 그런 행사들을 이제 주관해 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이 애틀란타 한인회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미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굳이 전국구에서 놀지 않으시고 막말로 얘기해서 사실은 우리 네. 상공회에서나 이번에 그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미주 총연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우리 한인에도 소상공인들을 네. 거기에 조인을 시키고 또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이쪽 아틀란타에 네, 어떤 네.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토대를 내가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그렇네요. 부분도 네.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 회장님 만약에 한인 회장 되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그 한인 비즈니스 컨벤션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뭐 해도 생각해도 그것도 되겠네요. 현 우리 이경철 네. 미주 한인 상공회소 회장님하고 그분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직 그 컨벤션 네. 센터가 좀 부족합니다. 네네네. 좀 열악하고 네. 다운타운에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죠. 노후돼서 네. 다시 그걸 리몰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아틀란타가 공항에 있는 모든 돈을 그쪽 투자를 해서 네. 여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쪽 슈가로프 하려고 했는데 네. 호텔 문제, 장소 문제가 협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건만 되면은 여기서 한번 해도 큰 아마 효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하는 게 제 직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말씀하세요. 라디오 코리아의 박광곤 사장님이 네네. 네, 어제 기자회견에 나타났습니다. 네네. 네. 근데 저희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전화 네. 통화할 때 출마하십니까? 라고, 왜냐면 이제 한인회장 출마설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했더니, 고려 중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네. 김영률 회장님 출마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김 회장님이 출마하시면은 자기는 러닝메이트로 뛰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처음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러닝메이트로 뛰겠다. 러닝메이트 두실 생각 있으십니까? 사실 어제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어제 와서 이제 발언을 기자분들이 네.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회장님이 내가 안 나오고, 네. 현 회장님이 나오면은, 본인이 나오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만약에 김영률 회장이 나오면은 자기는, 양보를 하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무슨, 뭐라고. 조율. 조율이랍니까? 뭐 딜이라고 합니까? 네. 회유라고 합니까? 담합. 그런 건 전혀 네. 일도 없었고요. 네. 오셨는데 내가 뭐 나가라 갈 수는 없고. 네. 그렇잖아요. 또 기자 대표로서 어떤 사주로서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셔서 또 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패거리라고 네. 이렇게 3, 4, 5 모여서 네. 뭐 이런 입담도 좋습니다만 나는 전체적인 15만의 네. 어떤 대표 기관으로서 대표 단체로서 네.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지 네.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그런 유언 비어나 어떤 카더라 뭐 어떤 그런 어떤 소식들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는 내 중심은 오로지 봉사다. 네. 거기서 봉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또 내가 만약 선택했으면 제가 봉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이미셸 한인회 수석 부회장도 좀 출마설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희랑 전화 통화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용률 회장님 출마하신다는데요 했더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 기억에는 예전에 여러 가지 행사하고 하실 때 좀 펀드레이징 같은 거 도움을 좀 받으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네네. 우리 이미셸 지금 수석부회장으로 계시는데 그 여성분으로서는 상당히 골프 협회 쪽에 많이 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평통 회장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것이 우리 청소년들 위한 장학기금 혹은 골프 대회를 지금까지 제가 해왔습니다. 그렇죠.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 그때 도움을 많이 줬고 또 18기 때에도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죠. 도움을 받으셨던 입장에서 또 경쟁을 하시려면 좀 약간 뻘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말씀하니까. 우리 이용규 회장님도 나오신다고 하고, 또 이미셸, 우리 수석부 회장님. 또 그때 나는 아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현 회장님하고 수석부 회장님이 또 같이 나온 것이 상당히, 소문은 또 우리 박건근 대표도 나오신다고 했습니다만. 말은 무성합니다. 이경성, 우리 이사장도 생각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절미하고, 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겠다. 근데, 물론 이미셸 우리 수석부회장님이나 이용기 현 회장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시면은, 우리 동포들이 그거는 결정을 하지. 어떤 상대방을 내가 비난하고, 그런 어떤 비하하고, 네거티브하게 그런 것은 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네거티브는 안 하시겠다? 저는 그런 어떤 선거는 제가 할 이유가 없죠. 왜냐, 저는 동포들이 표를 찍지, 우리끼리 싸우자고 거기 경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적으로 나는 이렇게 뭘 해주겠다. 그럼 동포들이, 현명한 동포들이 와서 그러면 네가 해. 그러면 이 사람 지지하면은 나중에 표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깨끗하게 한 거를 원하지. 어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일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선거는 축제여야 하는 거거든요. 전체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 우리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줄 리더를, 한인 사회를 대표할 리더를 뽑아내는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축제에는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나와서 경쟁하는 거는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12년 만에 아마 경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어제 그 기사에서 봤습니다. 경선은 12년 만이고요. 3파전은 22년 만. 그래요? 만약에 3파전이 이루어진다면. 하여간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동포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김영렬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사는 지가 한 35년 됐고 지금 현재 10년째 한인회 내지는 여러 단체에서 지금 봉사를 하다가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 한인 36대 한인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 진심으로 또 정직하게 우리 한인 동포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인 회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면은 여러분과 꼭 열심히 해서 우리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선거는 축제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시던 당선 안 되시던 상관없이 아틀란타 한인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해 주시길 또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